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2022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런데 우파의 마음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2022년 3월 9일 지옥이냐 천당이냐. 한 달 전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상당수가 좌파 성향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거품을 빼더라도 한 달 전만 해도 D-100일만 해도 많게는 15%포인트 가까이 압도적인 리드를 유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며칠 사이에 공표된 5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많게는 11%포인트, 작게는 5%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뒤지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그 거품을 뺀다 하더라도 한 달 전에 있었던 압도적인 리드는 사라졌습니다. 좋게 봐주면 현재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투표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50대 50의 어떤 박빙의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우파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을 도박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빨리 회복을 해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리드의 상태에서 투표를 치러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스코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급락을 의식해서인지 상당히 말이 독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 방문해서 했던 22분간의 격정적인 연설,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아니면 정치권에 뛰어든 이후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가장 강도 높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것입니다. 미친 나라, 미친 사람들, 나와 내 처, 내 누이, 내 친구들 전부 다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이 미친 사람들, 중대 범죄자가 토론을 하자고 대드는 가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거칠게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권을 몰아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은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듣고 싶어하는, 선거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메시지의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것인지 모릅니다. 후보는 나름대로 일정을 소화해 나가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3번의 명기를 한 대로 당과 선대위가 절실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절실함이 대다수 유권자들에게 생생하게 와닿지 않으면 역전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이낙연까지 가세를 해서 좌파는 내부 분열 없이, 내부 총질 없이 똘똘 뭉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파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준석 문제, 많은 우파의 유권자들이 가세연에서 폭로한 성상납,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문제화되면 이준석 대표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는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세현에서 폭로하는 것이 너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에 함량이 미달입니다. 가세현에서 공개한 녹취록이라는 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정체불명의 녹음 소리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육하원칙에 따른 폭로도 없고 정체불명의 무슨 술집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준석에게 2번의 2차 성관계 이거를 시켜줬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이준석이가 코너에 물려서 스스로 사퇴하기에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역시 생각한 대로 이준석은 정면 승부를, 자기 나름대로의 정면 승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가세현을 고소했습니다. 물론 가세현도 이준석이를 고소했습니다. 양측 쌍방의 고소전으로 이것이 바뀌면서 시간만 흘러갈 것입니다. 이준석은 내부 총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선대위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대위 해체나 아니면 상당 부분의 선대위 운영 방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자신이 선대위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낮에 점심을 하면서 이준석의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하나 통제하지 못하면 지금 이준석을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준석이가 내부 총질을 하지 않고 내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돕는 방향으로 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준석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뿐입니다. 당의 초선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의원총회를 해서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영양가 없는 갑론을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저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을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초선 의원 57명이 전부 다 추운 밤에 이준석 대표의 집에 몰려가서 집 앞에서 촛불을 들고 이준석으로 하여금 내부 총질을 멈추도록 간곡하게 호소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치고 그런 어떤 이준석 문제를 해결을 하는 이런 우파의 내분을 해결을 하는 절실함을 보여야 유권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파가 압승할 수 있었던 이유, 2030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오세훈 시장 후보를 지지했던 2030의 국민의힘 지지 돌풍,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지난 6월 달에 이준석 대표가 압도적인 표차로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 압승을 가져왔던 그 2030의 돌풍이 이준석 대표라는 어떤 재앙의 씨앗을 만들어서 이런 내분 사태를 초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호사다마, 세옹지마.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재앙을 다시 이준석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득점으로 바꿀 수 있게 온갖 지혜와 노력과 이것을 다 짜내서 시간이 없습니다. 새해 들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